트럼프의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하면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완전히 상반되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계속 언급한 만큼 최근 끈끈해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약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최근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미동맹 기조로 맺어진 끈끈한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유지될 수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특히나 트럼프가 국방비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커 대한민국 방산 수출에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대놓고 밝히면서 조선이 최대 수혜업계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직접적인 협력 요청은 중국과의 패권 다툼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 조선업의 기술 경쟁력을 활용해 우위를 지키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조선업은 20세기 중반까지 중요한 산업 중 하나였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생산 비용과 임금,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력 등으로 쇠퇴일로를 걷게 됐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해군 선박을 자국 내에서 건조하고 있지만 상업용 선박 건조는 한국 등 다른 나라로 이전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미국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국내 최초로 함정정비협약 MSRA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미 해군 해상수송사령부 소속의 지원함과 미 해군 전투함에 대한 정비사업 입찰 참여 자격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나오션도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MSRA를 체결했으며 지난 8월에는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미 해군과 MRO 계약을 맺어 현재 거제 사업장에서 미국 군수지원함에 대한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중심 정책이 국내 조선업체의 에너지 운반선 건조 증가로 이어져 조선업계가 수혜를 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탱커, LPG, LNG 운반선 등의 신규 수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그간 추진해온 미국 함정 정비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의 핵무장 허용 가능성이 갑작스럽게 거론되면서 우리 안보 정책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두려움에 떨며 숨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을 적극 지지하며 트럼프를 무시했던 일본의 행보를 보면 대참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을 개정하면서 GDP 1% 수준인 방위 예산을 2027년까지 2%로 늘리기로 했지만 트럼프의 발언으로 보면 전혀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국 제1주의를 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고로 동아시아 안보 정책의 불안정이 늘어나는 건 불가피하다며 일본 정부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한 방위성 관계자는 트럼프가 무엇을 원할지 몰라 큰일이 났다며 무기 구입에서 돈을 빼앗기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앞서 트럼프와 밀월 관계를 구축했던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숨지면서 트럼프와 접점이 있는 정치인이 사라진 것도 일본에는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의 상황이 어찌됐든 자업자득으로 보이며 우리는 우리의 이익만 철저하게 따지며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한 순간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의 방산산업은 세계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글로벌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입지를 굳히면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트럼프가 미국 중심의 집단 안보 체제인 나토를 부정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각자 도생을 위한 방산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산업계는 중동을 비롯한 신시장의 무기 수출 가능성을 매우 높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 천공-2의 수출을 본격화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K9 자주포, K2 전차의 중동 수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군사전략 전문가 에이드리언 루이스 교수는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에 대비해 핵개발을 비롯한 모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동맹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건 안보 측면에서 완전하지 않다. 핵개발 고려는 한국 국민들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70년대 주한미군 근무 경험이 있는 루이스 교수는 북한은 이미 ICBM 능력을 확충했다. 이제는 지상, 공중, 해상에서 3대 핵전력 확보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그렇게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았다며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정치 변화에 대해 준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열고 군사구조 재편 방안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이 인도 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이라고 강조하며 일본의 지지를 밀어주며 화답했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만나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방위비를 2배 이상 올린다는 일본의 계획에 대해 역사적이라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일본 군사대국화의 날개를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바이든은 일본의 역사적 방위비 지출 증대와 새 국가안보 전략을 환영한다며 미국은 동맹에 대한 방어에 전념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방어는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일본과 미국은 최근 역사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했다며 일본은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근본적 방위력 증강을 결정했다고 화답했습니다. 바이든은 구체적으로 일본이 만들기로 한 육해공 자위대의 부대 운용을 담당하는 상설 통합사령부 창설을 환영했고, 사령관은 앞으로 미군 7함대, 주일미군,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조정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미일 동맹도 한미동맹의 연합사령부처럼 지휘권을 통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동맹 강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백악관 건물 밖까지 나와 기시다 총리를 영접하며 어깨에 손을 얹는 등 각별한 우호를 극대화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엄청난 이목을 끌었는데요. 이렇게 트럼프를 무시하며 바이든을 적극 지지했던 일본은 이제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긴장하며 미일 관계도 바이든 대통령 시대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이 처한 상황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 증가와 안보 협력 강화라는 기회를 맞이한 반면 일본은 트럼프와의 관계 악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